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같은 경우는 네. 보면 경찰이 제압을 확 해버리잖아요. 네네. 어떨 땐 영상을 보면 아예 때려서라도 이렇게 잡아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미국은 세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진짜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체포를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테이저건을 쓰는 걸 생각을 많이 해야죠. 현실적으로는 총을 쏘는 건 그 전에 여러 번 경고도 해야 되고 경고 사격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테이저건은 이제 위치만 이렇게 심장 쪽에 이렇게 피해서 팔다리 쪽으로 하면 되니까요. 그걸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현실적으로는. 뉴스를 하나 봤는데 미국 경찰이 네. 뭐 협조를 안 해주고 오히려 네. 횡포를 부리니까 바로 제압을 해서 이렇게 잡던데 네.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많이 없잖아요. 아,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경찰들이 왜 이렇게 막 범인? 아니면 뭐 이렇게 시객을 할 때 제압을 못하고 이렇게 끌려다니는 게 좀 있는 것 같던데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제압하는 게 그 현행범 체포인데 네. 현행범 체포에 여러 가지 이제 요건들이 이제 판례에서 제시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체포의 필요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예. 그런 요건들을 이제 막 현장에서 따지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조금 소극적으로 되지 않나. 예.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경찰관들도 나중에 이 사람 왜 체포했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문책을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소극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현행범 체포 기준이 대략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행범은 이제 형사소송법에는 범죄 실행하고 있거나 또는 실행한 직후에 이제 사람을 현행범으로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요건에 더해서 이제 뭐 범죄의 현행성 그리고 행위의 가벌성, 처벌이 되는지 그 행위가 그리고 시간적으로 붙어 있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범인이 맞는지 명백한지 이 요건들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갖춰주기 쉬운데 마지막 요건이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라고 하는 체포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예, 저 사람이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도망을 칠 것 같은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뭐 판례 중에 이제 뭐 제 유튜브 댓글에도 이렇게 달아주신 분이 있었는데 질문으로 모욕죄 현행범을 경찰관이 체포해도 됩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신분증을 제시를 했고 신분증을 제시한 후에 이제 또 실갱이가 있어가지고 경찰관 상대로 욕설을 한 거예요. 이럴 경우에 이제 현행범 체포를 해도 되느냐가 문제가 됐던 거죠. 대법원까지 간 판례인데요. 신분증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도주 우려나 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그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지 않고 그래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보니까 공무집행 방해 또 상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방위로 인정이 돼서 그 사람이 경찰관 상대로 상해 가했던 거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다 무죄가 났던 그런 판례들이 있어요. 예. 대놓고 네. 욕을 했는데 그게 모욕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요? 모욕죄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모욕죄를 저지른 사람을 이제 경찰관이 모욕죄 이후에 이제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한 거죠. 아 근데 그게 현행범의 대상이 되느냐가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내가 경찰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쉽게 잡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네. 짧은 찰나에 네. 내가 얘를 잡았을 때 네. 나중에 뭔가 성립이 안 돼버리면 내가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 꼬여버리는 거 아닐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경찰관 상대로 욕설을 하고 그렇게 욕설만 했겠어요. 그 상황에서 사실. 그리고 그 욕설이 이제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계속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가지고 지구대로 데려가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이 체포가 적법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역으로 오히려 경찰관을 상대로 왜 나를 이렇게 위법하게 체포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변호사님 여기서 네. 드는 생각이 네. 그 사람이 이제 경찰관에 소송을 걸 수도 있잖아요. 네네.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많나요? 뭐 상당히 있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있을 때도 보면은 그렇게 주변에서 이제 소송 당하신 분들이 있었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수사관이 이제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나중에 무혐의나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수사 잘못됐다 하면서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민원인들이. 예. 그러면 그때 경찰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인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보통 들어오는데 소송에 대응을 해야 돼요. 답변서도 내야 되고 준비서면도 내야 되고 재판에도 출석해야 되고 본인 시간이 많이 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심하죠, 사실. 어, 네. 그러면 그럴 때 경찰관분들도 변호사를 막 선임하고 그런 경우가 많나요? 경찰관 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분들도 있고 혼자 할 수도 있지만 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경찰관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아,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진짜 경찰청에서도 이걸 네네. 인지를 하고 해준가 보네요. 네네네. 그렇죠. 아, 네. 근데 이걸 꼭 선임은 안 하더라도 자문을 좀 구하는 게 좋은 선택일까요? 아닐까요? 자문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통해서라도 이렇게 물어보고 큰 흐름은 알고 시작하는 게 좋기 때문에 소송의 큰 흐름은 네. 그리고 어느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그 정도는 커멘트를 듣고 하는 게 좋죠 아무래도. 아, 네, 그럼 변호사님 이렇게 내가 소송을 받아서 네네, 이제 정말로 처벌을 받았어요. 네. 벌금을 냈습니다. 네네. 그럼 어찌됐든 이게 전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경찰 그 분은 진급하는데 좀 문제가 생기나요? 만약에 그렇게 전과까지 생길 정도면은 독직 폭행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렇게까지 오는 경우는 사실 흔치는 않죠. 하지만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형사적으로까지 문제가 된다면은 경찰 생활 하시는데 힘들 수 있죠. 예, 안타깝습니다. 아. 정말. 예,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신분증을 제시를 했을 경우에 현행범 체포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예, 그런 걸 좀 인지를 하시고 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네. 와. 물론 저는 그런 판례에 대해서 조금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아, 어떤 의견 반대 의견 가지고 계세요? 현행범 체포에 이제 증거인멸 도주 우려에 있어서 사람이 신분증을 제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출석 요구를 했을 때 꼭 계속 출석을 잘 할 거냐? 그거는 다 별개의 문제거든요. 누군지를 알아도 그 사람을 잡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계속 도망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증거인멸도 마찬가지인 게 뭐 이렇게 그 자리에 있었던 예를 들면 모욕죄 같은 경우에 주변에 이제 다른 사람들 목격자들이 있다 했을 때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 주변 사람들한테 그거 좀 진술 좀 하지 말아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증거를 인멸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예.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게 이제 신분증 제시했다고 해서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보는 이 판례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예. 취객 같은 네네. 취객이 막 난동을 부려요. 근데 네네. 경찰이 출동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파출소나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던데 네네. 취객이 잘 안 협조하잖아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근무하신 분들의 요령이 필요한 부분이고 정말 이제 신참이시면은 쉽지 않죠. 예, 그게 정말. 변호사님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저도 지구대 있을 때 그런 일도 했었죠. 어떻게 예. 대처하셨어요? 웬만하면 이제 사실 이제 그 사람들 이제 화가 나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네. 좀 잘 맞춰서 잘 구슬려서 네. 데리고 가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게 안 되면 이제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해서 이제 물리력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네. 경찰 파출소에 데리고 가잖아요. 네네. 그럼 술이 낄 때까지 우선 거기에 있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술이 깰 때까지 있을 수도 있고 뭐 가족들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고요. 아, 네. 그럼 혹시 그런 분들이 정신 차리면 음. 그때 반응 보신 적 있으세요? 완전 달라지죠. 180도 달라지죠. 아, 어떻게 네. 달라져요? 정말 그 궁금해요. 보통은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분들이 많으시고, 네. 그리고 뭐 정말 죄송하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정말 이제 신사가 되어서 오시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술이 왼수라는 거죠. 아, 경찰관들이 지구대 근무하시는 경찰관 분들이 밤에 일하는 것 자체도 정말 힘든 일인데 술에 취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많으시고 또 게다가 또 이렇게 체포하는 거에 대한 요건까지 다 판단을 해야 되는 이 과정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이 경찰관 분들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근무하실 때 이럴 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고생하신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